다기롭다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거리대 영상은 좀 늦게 올렸어요. 제가 업로드를 하고 영상 오픈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 올라갔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네요. 저는 아침에 보고 아침에 보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화상 입은 잎들은 이렇게 이제 조직이 손상이 되니까 망가져가지고 결국엔 떨어져요. 뭐 정상적인 잎이 아니니까 결국엔 떨어집니다. 자꾸 보게 되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경과를 제가 이제 봐야 되니까. 여기에도 이제 화상 입은 애가 있어요. 화상 입은 애, 화이트 스노우도. 저쪽에 제 줄리아나가 색감이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래서 줄리아나 키우고 계시죠. 이렇게 예쁘니까. 오늘은 윗집 아저씨가 여기다 담뱃재를 안 터셨나 보네. 아, 예쁜 얼굴 하나가 망가지니까 되게 속상하다. 그쵸? 엄청 속상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차광막을 씌워도 그래도 이제 아차 방심하는 순간, 그 아차 방심이 뭐냐면 괜찮겠지? 아, 이제 햇볕을 좀 많이 쬐주면 다육이가 엄청 예뻐지겠지? 막 이런 기대감. 그다음 사실 그거는 조금 빠른 이른 욕심이기도 해요. 자, 요렇게요. 여름에 이제 요런 컨디션인 다육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아니 엊그저께 우리 매니아님 만났는데 저한테 나 뭐 좀 물어보려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그 전원주택에 이렇게 생긴 다육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육들을 노지, 저처럼 거리대 이런 데서 키우는 분들이 이런 현상들 많이 일어나요. 왜요?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비 맞은 애들이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뭐 상면에서 관수한 애들 뭐 이런 애들한테는 저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뭐 땅가에 같이 가까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비를 너무 많이 맞았다거나 해서 여름 장마 끝에 보통은 저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보통 저거를 바이러스를 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증상이 뭐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저는 뭐 병명을 들은 건 없는데 그냥 바이러스를 탔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컬티바스라고 하는 다육식물 이제 외국에서 번역한 그 책을 보시면 거기에 저렇게 막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 뭐 세균이다 뭐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저런 거는 바이러스를 타서 저러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다육식물이 죽진 않아요. 다만 저게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냐 하면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게 그냥 다시 깨끗해지지는 않고요. 저 잎이 마른 잎으로 갔을 때 그때 깨끗해지더라고요. 대략 시간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저는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요 속 입장이 이 끝에까지 오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항상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육이에 따라서 좀 성장 속도가 달라요. 성장 속도가 빠른 애들은요, 빨리 거기 이제 요 잎이 마른 잎에 맨 끝장 입자까지 가지만, 성장 속도가 느린 애들은 요런 애 느린 애들이고, 얘네들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요렇게 목대 있는 애들이 빨라요. 목대가 막 생기면서 요 속잎장이 마지막 입장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마른 잎으로 가게 되는 그런 속도가 상대적으로 목대 있는 애들이 빠르고, 그 다음에 웃자라기 좋아하는 애들이 빠르고, 땅바닥에 착 붙어가지고 목대가 엔간해서 안 생기는 애들은 느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시면 화상을 입었을 때 얼마 정도 있어야지 이게 치유가 될까? 저런 바이러스를 탔을 때 얼마 정도 있어야지 내가 깨끗한 얼굴의 다육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시간들을 추측해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도대체 얘가 얼마나 있어야지 자연적으로 괜찮아지기를 되게 바랬었거든요. 괜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애기가 다시 이제 제 얼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작년 여름에 입혔던 그 약해 있잖아요. 그 약해가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 치료가 됐는데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부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각
다육이가 성장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햇볕으로 막 눌러주면서 키워내는 다육들은 1년 이상 걸린다는 거. 근데 막 햇볕이 부족해서 막 다육이가 웃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은 굉장히 좀 빠르겠죠. 그렇다고 요런 애들 웃자라는 환경에다가 두고서는 빨리빨리 웃자라서 다 없어져 버려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애들이 허약체로 크겠죠. 완전 물살이 그냥 쪄가지고 허약하게 이제 크게 되는 거죠. 어머, 난 파랑새가 왜 저렇게 아래로 막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매니아님은 다육생활 시작하신 지 1년이 조금 넘으셨대요.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이제 퇴직하고 나서 약간 우울감이 있었을 때 다육이를 만나니까 너무 좋았다고 하셨어요. 자, 요 파랑새요. 요 파랑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다육이 먼노, 파랑새, 뭐 온슬로우, 벤바데스, 도테랑. 요즘에 도테랑은 진짜 만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근데 도테랑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도테랑 대신 작년, 재작년 카시오 적금을 엄청 많이 만나셨을 거고 완전 보급가로 만나셨어요. 도테랑이 대신 도테랑이가 근데 요새 안 나와. 자, 밑잎장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요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똑같은 거리대 환경에서 햇볕 통풍 바람을 똑같이 맞아요. 그런데 먼노는 괜찮은데 파랑새는 치마를 입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얘는 햇볕 요구량이 높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가 항상 가장 좋은 자리에 파랑새를 두셔야 돼요. 예쁘게 키우고 싶으시면. 그래서 파랑새는 햇볕이 좀 많이 드는 자리 1번. 똑같은 환경에서 키워도 다른 애들은 치마를 안 입는데 파랑새는 치마를 입어요. 자, 파랑새 한쪽 보면 데스메치아라고 있어요. 여러분 섭세실리스 데스메치아 그냥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름은 뭐 이름 달리 유통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컬티버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이제 블로그들을 봐도. 자, 그래서 요 파랑새 한쪽 엄마가 데스메치아 양로 어때요? 양로 엄청 치마 잘 입잖아요. 입장 조금 얇고 그 애가 요의 한쪽 부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얼마나 치마를 잘 입겠어요.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양반. 그래서 요렇게 치마가 똑같이 여기서 키우는데도 치마를 입죠. 자, 그거는 요 애가 치마 입기를 좋아해. 치마 입기 좋아하는 애들은 어떻게 키워? 햇볕 요구량을 아주 많게 줘야 되고요. 자, 밑잎 치마 입었다고 밑잎장 따시는 분도 있어요. 밑잎장을 따면 목대가 얇아질 수 있어요. 밑잎장을 따느니 차라리 잘라주는 게 나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해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저는 필요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목대가 나와서 목대를 이제 이렇게 조금 빨리 목질화를 시키고 싶어. 햇볕도 좀 많이 보게 하고 바람도 많이 타게 하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럴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목대가 얇아지고 또 띈 자리에서 얘는 목대 굉장히 깨끗하게 떨어지기는 편이긴 해요. 찔깃찔깃하다. 러블리 로즈는 생잎을 띄면 그 자리가 항상 흉으로 남는데 파랑새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굳이 뗄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놔둬요. 다만 이제 분갈이 할 때 좀 불편하다 하시면 돌렸다기를 좀 해가지고 번식도 도전해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파랑새는 진짜 햇볕 요구량이 높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 키워도 먼노나 아리엘 뭐 이런 애들보다 치마 입을 수 있어요. 도테랑이는 진짜 치마 잘 안 입어. 걔는. 근데 없어. 요즘에 안 나와. 만나고 싶은 다육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거리대에서 여러분들과 이 다육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때요? 지금 이 계절에 다육들이 하루가 다르게 색감이 예뻐지고 있어요. 제 러블리 로즈가 지금 얼굴을 줄여가면서 색을 내고 있거든요. 얘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얘가 왜 이러냐면 밀집도가 너무 높아요. 밀집도가. 그렇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살기는 살아야 됐고 여기에서 경쟁을 지금 엄청나게 화분 안에서 뿌리가 하고 있으니까 얼굴을 지금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얘는 더 많이 줄어졌어요. 지금 화분이 더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컨디션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뭐 남는 게 없는 이제 그런 얼굴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러블리 로즈를 내가 진짜 크게 키우고 싶다면 여러분들 이게 몰려 있어야 예뻐요.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꽃병에 꽃을 꽂아 놓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러블리 로즈 합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예쁘질 않아요.
나중에 되면. 처음엔 예쁘죠. 애기였을 때, 목대가 얇았을 때. 근데 목대가 이렇게 굵어지잖아요. 다육들이 이제 굳어지면서 너무나 경쟁이 심하니까 잎들을 계속 떨구면서 얼굴이 작아지고 짤뚱하고 퉁퉁해져요. 근데 여기에서 1.5배 정도 더 큰 컨디션에서 이런 모습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러블리 로즈를 내가 목대를 되게 굵게, 얼굴을 되게 크게, 이제 진짜 아메리칸 뷰티 그 장미꽃 품종 있잖아요. 얼굴 진짜 큰 거. 요런 애들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화분의 밀집도를 높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 하나가 가지고 넉넉하게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러블리 로즈도 얼굴 되게 크게 커요. 나중에 진짜 주먹만한 얼굴을 만들어져갖고 얘 진짜 러블리 로즈 맞아? 얘 해리와슨 아니야? 라고 헷갈릴 정도로 그 정도로 크게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러블리 로즈, 네, 러블리 로즈가 목대가 얇아요, 그 다음에 얼굴이 작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밀집도를 얼마나 좀 그거 했는지, 화분을 또 어떤 사이즈로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거리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우리 매니아님이 질문하셨던 저 바이러스 탄 녀석 있죠, 조거,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화상 자국 없어질 시간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요? 1년 정도. 어떻게? 속잎장이 밑에 입장까지 가는 시간. 그게 대략 다육들은 1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환경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눌러지면서 이 성장 호르몬이 그 햇볕에 눌려서 그 반대편으로 가기 때문에 땅땅하게, 예전에 제가 햇볕으로 눌러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우리 이 농장 사장님의 표현을 절대 이해 못했어요. 왜 그런지. 그치? 햇볕을 받으면 다육들이 둥글둥글해지고 막 바짝 낮아지고 목대가 잘 안 자라서 엄청 예뻐. 그래서 예쁘게 자라는 건 알아. 근데 왜 그렇지?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저는 이제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서 어느 날 찾아보니까 이 햇볕이 이렇게 쬐어주면 성장 호르몬이 반대편으로 가서 성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햇볕이 너무 좋아.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성장 호르몬이 아래로 몰려가 가지고 얘를 쑥쑥쑥 똑바로 이제 크는 거죠. 쑥쑥쑥 이제 크게 못 하는 거예요. 햇볕이 워낙에 이제 좋으니까. 근데 햇볕이 부족해. 햇볕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들이 이 이파리 전체적으로 퍼지겠죠.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막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햇볕이 어디야? 저쪽에 아주 미세한 햇볕이 들어와. 그러면은 그래도 반대편으로 몰려가요. 반대편으로 몰려가서 해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살잖아요. 그래야지 사니까 얘가 생존하기 위해서 해가 있는 방향으로 틀어지도록 이 성장 호르몬이 반대편으로 몰려가서 해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햇볕이 좋으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성장 호르몬 입장 뒤쪽으로 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다 몰려가면서 위에 이제 햇볕이 이제 쭉쭉쭉 받아주면서 이제 얘네들이 단단하게 둥글둥글하게 예쁘게 이제 크는 거죠. 다만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색감 내는 거 스트레스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나 다육이나 스트레스를 받아야 예뻐져요. 그런데 아니다.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미워져요. 뚱뚱해집니다. 제가 또 다이어트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이 비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사증후군, 암의 이제 원인이 스트레스야. 이 나쁜 호르몬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내 몸의 저항성도 떨어뜨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떨어뜨려서 나를 계속 뚱뚱하게 만들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심리적인 그런 요인 하나가 왜 내 몸에 질병을 만들어? 그게 말이 돼?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몸에 흐르는 이 호르몬이 다르다는 거를 무식해가지고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몸속에 흐르는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흐를 수도 있고 나쁜 호르몬이 흐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화병, 물화병 때문에 이렇게 병 났다고. 그게 다 이런 의미였었나 봐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거리대 수다 여기에서 마칩니다. 가을 햇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햇살이 없을 땐 추워 죽겠고 햇살에 있을 때는 따사롭고,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많이 아쉬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인사를 진짜 드리고 전 출근합니다. 이따가 오후에 순차로 업로드되는 영상에서 다시 뵙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